얘, 너가 월급 정산해준다고 하지 않았니? 벌써 몇 달이나 지난 것 같은데, 이제 해주는 게 좋겠다. 이 말에 며느리는 대답도 하지 않고 사무실로 사라지더니 지갑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재빠른 손놀림으로 5만 원권 자리를 마구 꺼내서 눈앞에서 쎄더니 시어머니인 정 씨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현금 200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그리고 많이 힘드신 것 같길래 새 직원도 뽑았어요. 이제 그만 쉬셔도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거 그동안 도와주신 거 감사해서 챙겨드리는 거예요. 정 씨는 며느리의 말에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습니다. 4달이 넘는 시간 동안 주말까지 가게를 나와 반찬을 만들고 서빙까지 도왔는데 고작 200만 원이라니. 이게 뭐야? 잠깐, 이거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는 거야?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지금 가게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저도 형편껏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이상 드리고 싶죠. 아, 그리고 오늘까지만 나오시면 돼요. 이제 쉬셔도 되겠네요. 며느리는 마치 자신이 큰 결심을 한 것처럼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 씨는 그 태도에 더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얼마 전 새로 외제차를 뽑았고 심지어 새 직원까지 뽑아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에게 줄 월급은 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 씨가 뭔가 더 말을 걸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바쁜 척을 하면서 가게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반찬들 좀 얼른 다 채워놔요. 나 잠깐 외출하고 올 테니까 여기도 한쪽에 채워놓고. 홀로 우두커니 매장 안쪽에 남은 정 씨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에서 나와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너 오늘 저녁에 집에 올 수 있어? 네 아내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있다. 아들은 정 씨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퇴근길에 바로 달려왔습니다. 처음에 아들의 부탁에 따라 며느리를 도와줄 때만 해도 지금의 상황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올해 68세의 정미선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홀로 생활하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각자 잘 살아가는 것을 바랐고 그저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결혼한 후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점차 키워나가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때 며느리는 정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님, 주말에만 좀 도와주세요. 저희 둘 다 바빠서 가게가 손이 부족해요. 아들도 본인의 회사가 바빠 가게 운영을 제대로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연스럽게 정 씨가 주말마다 가게에 나가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며느리 역시 가게 운영에 서툴렀던 이유는 장사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며느리의 친정엄마인 안사돈이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암 선고를 받고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처음엔 장사를 완전히 접을까 고민했지만 며느리는 결국 가게를 물려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맞벌이가 필수인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기도 했고 어머니가 오랫동안 운영해 온 가게를 쉽게 포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고민 끝에 며느리는 김밥집을 정리하고 가정식 백반집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밥보다 조리가 간단한 메뉴들로 구성하면서도 정갈한 가정식을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게를 연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며느리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특히 반찬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매일 7, 8가지 반찬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손님들 입맛에 맞추기도 어려웠고 간이 들쑥날쑥할 때도 많았던 겁니다. 이 와중에 정 씨가 나서게 되었고 주말마다 가게에서 반찬을 준비해주고 간단한 서빙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정 씨에게 정말 감사해하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반찬이 훨씬 맛있어졌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깻잎 장아찌랑 무나물 반응이 제일 좋아요. 진작 부탁드릴 걸 그랬어요. 실제로 정 씨가 만든 반찬들은 손님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가게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단골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정 씨의 반찬을 맛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집 반찬이 참 깔끔하고 맛있네요. 집에서 먹는 것 같아요. 김치도 개운하니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며느리는 점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가게 운영에 대한 욕심도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정 씨에게 크게 의존했지만 가게가 안정되면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 이끌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커질수록
며느리는 점점 정 씨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정 씨가 없는 주중에도 가게 운영은 점점 바빠졌고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 한가했던 식당이 어느 순간 점심시간마다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큰 욕심이 생겼고 정 씨에게 더 많은 도움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반찬을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하려고 하는데, 어머님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트렌드는 뭘까요? 어머님이 예전에 하셨던 방식대로 하면 괜찮을까요? 정 씨는 며느리가 자신을 의지하는 것 같아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장사를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면 당연히 어려운 일이 많을 테니 본인이 알고 있는 한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것은 정 씨의 노동력에 따른 대가였습니다. 지금까지 남들이 보면 당연히 며느리가 대가를 지불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며느리는 단 한 푼도 시어머니에게 돈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반찬을 챙겨준다든지 재료용으로 주문한 쌀 같은 걸 추가로 더 주문해서 드리던지 이런 배려는 있었지만 엄연히 월급과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주문하면서 어머니도 드시라고 쌀이랑 계란 더 샀어요. 이따 차로 실어드릴게요. 그래, 고맙구나. 처음에는 가게가 자리를 잡아야 하니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가게가 점점 손님이 많아지고 단골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몇 달이 지났는데 돈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어련히 알아서 줄 줄 알았는데 이 상태로라면 평생 안 주겠는데? 정 씨는 점점 자신이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봐야 할지 아니면 며느리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처음엔 며느리에게 대단한 대가를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사정이 여느 집과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장모님 병세가 많이 안 좋으셔. 그래서 와이프가 병원비도 거의 혼자 부담하고 있어. 원래는 처남이나 처형도 도와야 하는데 그쪽 형제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 결국 우리 와이프가 혼자 감당하는 중이야. 며느리는 3남매 중 둘째였지만 유일하게 친정엄마를 끝까지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제각기 핑계를 대며 멀어졌고 결국 병원비와 간병의 무게가 며느리 한 사람에게 지워졌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돈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친정어머니의 병원비를 책임지며 형제들 사이에서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있는 힘껏 도왔던 건데 아무리 사정이 있다지만 갈수록 보여지는 며느리의 모습은 정 씨를 매우 서운하고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있다지만 시어머니가 일해준 노동의 대가는 제대로 쳐서 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보다 더한 걸 바라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분명히 며느리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반찬 레시피를 제공해주고 직접 반찬을 만들어주는 대가로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외부에서 반찬을 사다 쓰려면 비용이 꽤 들 거예요. 어머님이 직접 해주시면 그만큼 절약도 되고 손님들도 더 좋아하실 테니 제가 따로 정산해서 제대로 드릴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그런 약속을 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행동했습니다. 가게에서 반찬을 만들고 서빙까지 도우면서 정 씨는 자연스럽게 직원들과도 어울리게 되었는데 급여일이 될 때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월급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며느리가 정 씨에게만 따로 월급 지급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가게에서 하루하루 일하면서도 정 씨는 점점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가끔씩 일했던 반찬 가게에서는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월 2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지만 며느리 가게에서는 정해진 급여도 없이 계속 일하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예, 이제 가게도 안정됐으니 내가 받은 월급을 정산하면 좋겠구나. 내가 진즉 얘기하려다가 이제 말하는 거야. 정 씨는 이 말을 꺼내면서도 왠지 모르게 민망하고 미안한 기분이 들었고 이 말을 들은 며느리가 당황해서 곧바로 처리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예상 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어머님 급여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시다시피 지금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저는 남는 것도 없어서요. 며느리는 마치 자신이 가장 힘든 사람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정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뭐?
기다리라고? 얘 가족이라도 기본적인 건 지켜야지 않겠니? 나도 시간을 내서 돕고 있었잖아. 지금 반찬 가게에서 나와달라는데 거기를 포기하고 여기 오고 있는 거야. 며느리는 정 씨의 말을 듣고도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살짝 불쾌한 표정을 짓더니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알겠어요. 이번 달부터는 제대로 쳐서 드릴게요. 정 씨는 그 대답을 듣고도 뭔가 개운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급여를 주겠다고 했으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 이야기 이후로 또 한 달이 채워져 가는데 며느리는 마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듯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정 씨는 우연히 가게 직원들에게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최근에 차를 새로 뽑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차 바꾸셨더라고요. 외제차로요. 직원들은 별 생각 없이 이야기했지만 정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던 사람이 새 차를 뽑을 여유는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차라리 사업을 키우는데 돈을 썼다면 이해라도 했겠지만 자신에게 줄 급여는 없다고 하면서 본인은 새 차를 뽑았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가게에는 새로운 직원까지 들어왔습니다. 정 씨는 직원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지만 분명 며느리가 말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직원들에게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듯이 말하고 다녔고 정 씨 앞에서만 힘든 척하며 돈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정 씨는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을 했지만 이제 와서는 그 약속을 지킬 생각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정 씨를 하나의 일손으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했기에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이제는 가게가 자리를 잡자 정 씨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가 비교적 한가한 오후 시간, 정 씨는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일로 정 씨는 크나큰 상처를 안고 이 가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얘, 너가 월급 정산해준다고 하지 않았니? 한 달이 지난 것 같은데 이제 해주는 게 좋겠다. 이 말에 며느리는 대답도 하지 않고 사무실로 사라지더니 지갑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재빠른 손놀림으로 5만 원권 자리를 마구 꺼내서 눈앞에서 쎄더니 정 씨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현금 200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그리고 많이 힘드신 것 같길래 새 직원도 뽑았어요. 이제 그만 쉬셔도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거 그동안 도와주신 거 감사해서 챙겨드리는 거예요. 정 씨는 며느리의 말에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습니다. 4달이 넘는 시간 동안 주말마다 가게를 나와 반찬을 만들고 서빙까지 도왔는데 고작 200만 원이라니. 이게 뭐야? 잠깐, 이거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는 거야?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지금 가게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저도 형편껏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이상 드리고 싶죠. 아, 그리고 오늘까지만 나오시면 돼요. 이제 쉬셔도 되겠네요. 며느리는 마치 자신이 큰 결심을 한 것처럼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 씨는 그 태도에 더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얼마 전 새로 외제차를 뽑았고 심지어 새 직원까지 뽑아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에게 줄 월급은 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 씨가 뭔가 더 말을 걸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바쁜 척을 하면서 가게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반찬들 좀 얼른 다 채워놔요. 나 잠깐 외출하고 올 테니까 여기도 한쪽에 채워놓고. 홀로 우두커니 매장 안쪽에 남은 정 씨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에서 나와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너 오늘 저녁에 집에 올 수 있어? 네 아내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있다. 아들은 정 씨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퇴근길에 바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정 씨는 차분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에는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겠다고 했으면서도 계속해서 미루었고 결국 4달이 지나서야 단돈 200만 원을 건넨 것. 그리고 그마저도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라는 식으로 말한 것까지. 아들은 정 씨의 말을 들으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역시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야? 그래, 내가 거짓말하겠니? 네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 새 직원도 뽑았으니까 이제 그만 나오셔도 될 것 같다고.
그리고 형편껏 드린다고 하더라. 아들은 씩씩거리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곧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200만 원. 가게 사정이 어려웠으면 차는 왜 뽑았고 새 직원은 왜 뽑은 거야? 아들은 당장이라도 며느리를 불러 따지려 했으나 정씨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네가 가서 직접 얘기해봐라.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사실 가게도 어디까지나 너 생각해서 도와준 건데 웬만함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이 정도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불렀어. 아들은 알겠다며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갔고 밤 10시쯤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나 이 사람한테 단단히 경고했어. 솔직히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 엄마가 4달 동안 도와주셨는데 겨우 200만 원.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따졌어. 정씨는 아들의 말을 들으니 막상 둘이 싸웠겠다 싶어 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던? 그냥 변명만 늘어놓더라고. 원래 주려고 했는데 가게 운영이 바빠서 깜빡했다느니 돈이 남는 게 없었다느니. 내가 웃기지 말라고 했지. 왜 엄마 노동력을 공짜로 쓰냐고. 좋은 의도를 못되게 쓰냐고 말이지. 정씨는 속이 상하면서도 이렇게 일이 커지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애초에 며느리가 고마운 마음을 잃지 않았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생활에 괜한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됐어. 그냥 따끔하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내가 말할 틈이 없더라고. 내가 괜한 일을 벌린 것 같기도 하다. 그쯤 하고 잊어라 그냥. 엄마, 이건 아니야. 이건 엄마만이 아니고 나를 무시한 거야. 내가 당장 월급 제대로 드리고 내일 다시 정식으로 사과드리라고 했어. 알겠다고 했으니까 내일까지는 가게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 내일까지만 나가보마. 알겠다. 너도 쉬어라. 그날 밤 정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가게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대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만 듣는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씨는 이제는 가게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와는 가게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과의 말은커녕 오히려 날선 얼굴로 정씨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제 남편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저희 가게 도와주신 거 당연하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저를 몰아세우세요? 정씨는 며느리의 날선 태도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해하며 사과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정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왜 저희 부부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하세요? 저는 어머니께 드릴 거 다 드렸고 직원도 따로 뽑느라 저도 손해를 봤어요. 정씨는 어이없는 마음에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겨우 200만 원을 던져주고 그것도 자신이 먼저 말을 꺼내야 내놓았으면서 이제 와서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모습이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못 물어볼 거 물었니? 네가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한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나는 너희가 힘들다니까 도와준 거지 공짜로 부려먹으라고 나온 게 아니야. 나도 내 시간 쓰면서 일해줬다고. 다른 곳에서도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받았어. 그런데 4달 동안 일하고 겨우 그 돈 받아야 하냐? 며느리는 정씨의 말을 듣고도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너무 속상해요. 남편이 어제 저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한테 함부로 했다고 이혼하자네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이혼? 정씨는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아세요? 저도 할 말 많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저희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면 어떡해요? 정말 너무하세요.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 알면서 일을 엄청 크게 만드시네요. 정씨는 순간 며느리의 말을 반박하려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욱하는 성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내와 심하게 싸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크게 싸운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랑 어제 엄청 싸웠어. 진짜 너무 화가 난다. 내가 장모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엄마한테는 단돈 그것만 줬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 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미안해하고 잘못을 인정할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너무 순진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아들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면서 부부싸움까지 하게 만드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제 됐다. 네 아내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걸 거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자.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당했는데 그냥 넘어가자고. 직원도 새로 뽑았다고 하니까 나도 이제는 손 떼겠다. 신경 쓰지 말고 너희 둘이 잘 지내라. 정 씨는 스스로도 황당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문제를 끌어가 봐야 좋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아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로 아내와 싸우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정 씨는 스스로 한 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황급히 둘러댄 정 씨는 조용히 가게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며느리의 가게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좋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네가 가게 하나 해보는 건 어때? 그동안 쌓아온 경험도 있고 손님들도 네 손맛을 좋아했잖아. 그 실력이 아깝다 나는. 정 씨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도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며느리 가게에서 몇 개월 동안 고생하며 일했는데 다시 새로운 가게를 차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이 나이에 가게를 연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동안 헛되이 일한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들도 정 씨의 고민을 듣고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나는 진즉에 엄마도 가게 하나 하길 바랬어. 엄마 손맛이면 분명히 성공할 거야. 거기서 잘해봐. 정 씨는 아들의 응원을 듣고 나서야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며느리 가게에서 주말까지 일하며 적응한 만큼 이제는 자신만의 방식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조금씩 생겼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고민 끝에 노후 자금 일부를 활용하고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작은 가게를 오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 가게에서 운영하던 방식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정 씨는 보다 정갈한 반찬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반찬 가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손님을 맞이하고 오랫동안 다져온 손맛을 살려 다양한 반찬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도 첫날부터 손님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시식 이벤트를 했던 것입니다. 와, 여기 반찬 너무 맛있는데요. 저희 친정 쪽 음식 맛이 나요. 너무 좋다. 요즘 반찬 가게 많지만 이렇게 정갈한 맛은 찾기 어려운데 앞으로 자주 올게요. 하나둘 단골 손님이 늘어나면서 정 씨의 가게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정 씨는 손님들에게 작은 서비스라도 챙겨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반찬을 사러 온 손님이 아기를 데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가가 요구르트를 하나 건네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기가 몇 살이에요? 아이고, 참 예쁘게 생겼네. 이거 먹여도 괜찮겠죠? 그냥 드세요. 서비스예요. 그런 따뜻한 마음 씀씀이의 손님들은 감동했고 그 후로도 정 씨의 가게를 계속 찾았습니다. 게다가 구매 금액에 따라 작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0원 이상 구매하는 손님에게는 전자레인지용 계란찜을 서비스로 제공했습니다. 계란찜은 부드럽고 아이들도 잘 먹는 반찬이고 전자레인지로 조리가 쉽기 때문에 젊은 엄마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골 손님들끼리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맘카페에서도 정 씨의 가게가 언급되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나면서 더욱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정 씨의 가게는 단순한 반찬 가게가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며느리의 가게는 점점 손님이 줄어들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 씨 없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 씨가 가게에서 손을 뗀 후에도 며느리는 기존처럼 반찬을 만들고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은 반찬의 맛 변화였습니다. 반찬의 간이 들쑥날쑥해졌고 익혀야 할 음식이 덜 익은 채 나가는 일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정 씨가 있을 때처럼 깊은 맛이 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아졌고 일부 손님들은 대놓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시판 김치 갖다 쓰시나 보네. 그거 먹을 바에 여기서 안 사 먹죠. 그리고 깻잎 장아찌가 짜기만 하고 맛이 달라요. 예전이 훨씬 나았어요. 반찬들도 전체적으로 너무 기름지고 간이 제각각이에요. 이러한 피드백이 하나둘 쌓이면서 단골 손님들은 점점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반찬을 꾸준히 사가던 손님들이 사라지면서 매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와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며느리는 성격이 강한 편이었고 자기 또래의 애엄마들과 다툼이 잦았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손님들과 트러블이 가끔 있었지만 대부분은 적당히 넘기거나 조용히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가게에서 큰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는 식당 내부를 뛰어다니며 장난을 쳤고 며느리는 이를 보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참지 못하고 아이 엄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죄송한데 아이가 너무 뛰어다니네요.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아이 엄마는 처음에는 미안하다며 아이를 안치려 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얘, 조용히 좀 있어. 엄마 금방 계산하고 갈 테니까 이것만 고르고 갈게요. 지금 여기 부딪혀서 반찬통 쏟아진 거 안 보이세요? 유모차에 애를 태우시던가 그냥 끌고 다니시면 어떡해요? 어머, 죄송하게 됐네요. 다음엔 안 올게요. 얘, 그만 가자. 말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주변에 있던 손님들도 하나둘씩 시선을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렇지 않다는 듯 행동했지만 다음 날부터 가게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지역 맘카페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아이 데리고 갔더니 눈치 주더니 결국 쫓겨났다며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절대 가지 말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이 올라간 후 맘카페 회원들은 분노했고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며 가게를 비난했습니다. 가게에 대한 평판이 급격히 나빠졌고 단골 손님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가게가 한창 잘 될 때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자 마음이 놓였는지 씀씀이가 커지기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가게를 위해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듯 했지만 점점 개인적인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친정어머니가 투병 생활을 마치고 퇴원한 후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병원비와 간병으로 오랜 시간 힘들었던 친정어머니를 위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걸 다 해주고 싶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며느리는 퇴원한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고급 한정식 식당을 예약해 식사를 대접했고 이후에도 틈만 나면 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했습니다. 평소 사고 싶어 했던 브랜드 가방을 사드리고 옷도 몇 벌 골라 결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엄마가 오랫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 정도는 해드려야 된다고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가게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무리한 소비였습니다. 정작 가게 운영에 필요한 곳에는 돈이 돌지 않았고 가게 매출이 꾸준히 유지될 거라 믿었지만 손님이 줄어들면서 수익도 점점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게 운영비가 부족해지자 며느리는 형제들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은 처음에는 도와주었지만 점점 금액이 커지면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이 불거지면서 이제 몸이 낫게 된 친정엄마며 남매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자 다들 이 모든 시작은 며느리라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까지 챙겼던 친정 식구들조차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돈을 빌릴 곳도 기대할 곳도 없어진 채 가게 운영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자신이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손쓸 수 없을 만큼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부부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투는 날이 많아졌고 며느리는 가게 운영 실패에 대한 스트레스를 남편에게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도 오래전에 정 씨와 며느리 간의 다툼 때문에 많이 실망한 상태였고 이런 상황을 더는 참아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스트레스를 분출하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이런 말을 꺼낸 것입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 그동안 주변 둘러보지도 않고 너무 달려온 것 같아. 당신도 나한테 불만이 많고 나도 많아. 이걸 해결할 수 없으면 이혼을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며느리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싸우면서도 결국 아들이 이해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단호했고 정말로 이혼을 결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손녀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떠올리며 필사적으로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 애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나 굉장히 많이 참아왔고 쌓인 게 많아. 우리 엄마한테 한 일부터 진짜 많이 참았어. 애는 내가 키울게. 당신은 혼자 몸돼서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장모님 모시면서 말이야. 어머니한테는 사과를. 사과는 제대로 하기나 했어. 아니잖아. 나는 그때부터 당신한테 마음을 거의 접다시피 했어. 이제 당신이 깨달았을 뿐이야. 며느리는 처음엔 버텼습니다. 이제 와서 시어머니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건 너무 치욕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가정이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며느리는 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정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정 씨 앞에 서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니께 그렇게까지 했으면 안 됐는데 제가 너무 욕심이 컸어요. 정 씨는 묵묵히 며느리의 말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까지 친정 식구들과도 엉망이 되고 남편하고도 싸우고 결국 가게도 망하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 씨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정 씨도 이런 식으로까지 끝나길 바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며느리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친 상태였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가 달라져?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를 주세요. 며느리는 필사적으로 사과했지만 정 씨의 마음이 쉽게 풀릴 리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서운함과 배신감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결국 네가 힘들어지니까 나한테 온 거야. 처음부터 내 도움을 필요로 했다면 그렇게 함부로 굴지 말았어야지.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가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거의 한 달이 다 되도록 꼬박 찾아왔고 아들과 이혼하고 싶지 않다며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싶다며 얼굴을 비췄습니다. 손녀를 데리고 와서 어린이집 등하원길마다 꼬박 인사를 시키고 자기가 만든 도시락을 정 씨에게 주고 가기도 하는 등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마음을 표현하며 노력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정 씨는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명 며느리는 큰 잘못을 했지만 한 달을 꼬박 빠지지 않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진심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신뢰가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며느리가 어떤 면으로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들과 손녀를 생각하면 무조건 등을 돌리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 씨는 며느리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너가 정말로 달라졌는지 보려면 행동으로 보여라. 지금 당장 말로 미안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네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변할 준비가 되었는지 증명하는 게 먼저야. 며느리는 정 씨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며느리는 정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 굳건히 하기 위해 그리고 본인의 재정 상태를 위해서라도 이 일자리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게를 정리하고도 빚이 3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고 이것을 가정에게 부담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생각해서 정 씨는 며느리에게 제안을 했으나 가족이라고 특별 대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직원들보다 더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정 씨의 가게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반찬뿐만 아니라 요리의 전체적인 흐름을 체계적으로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주방에서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고 묵묵히 정 씨의 지도를 따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는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정 씨의 노하우를 하나하나 배우며 더 이상 가게 운영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이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한동안 모른 척하며 일상생활을 지냈습니다. 한 집안에서 적어도 이혼은 하지 않고 같이 지내는 형태로 쭉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정 씨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예전과는 다른 태도로 가게 일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씨는 며느리의 급여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도 일한 만큼 받아야지. 급여를 정해서 주마. 하지만 며느리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6개월분은 어머니가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만큼 어머니를 못 챙겨드리기도 했고 갚는 걸로 생각하고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이후에도 제가 더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급여가 묶여있을 처지가 아닐 땐데도 며느리는 그 부분에 대해 정 씨의 사과를 하고 싶다고 전한 것입니다. 아주 잠깐 고민했지만 정 씨는 곧 그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그럼 이후부터는 제대로 챙겨주마. 그렇게 해서 정 씨와 며느리는 다시 함께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배운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정 씨는 며느리에게 요리를 가르치며 운영 노하우를 하나씩 알려주었고, 며느리는 정 씨의 방식과 함께 새로운 방법들도 고민하며 가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사이도 천천히 다시 말이 오가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며느리는 묵묵히 정 씨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정 씨는 현재만 바라보고 이전 일에는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전의 정 씨와 지금의 정 씨도 완전히 다른 사람과 다른 입장이 되었습니다. 좋게 생각해보자면 며느리와의 일로 인해서 가게를 차리자는 생각도 했고, 노년의 나이에 처음으로 내 사업을 갖고 내가 주인이 되어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을 생각하고 원망해서 달라질 게 없다면 거기서 얻은 것들을 생각하며 앞만 보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실제로 눈앞 풍경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